오늘은 코로나로 목이 너무 아프고 코로나 감염 후 장기침이 계속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환자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 걸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증상자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치 후 위험하지는 않지만 정말 귀찮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은 의학적으로 포스트 바이럴 커프 또는 포스트 인펙셔스 커프라고 부릅니다. 그냥 영어 해석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나타나는 기침이라는 뜻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완치 후 3주에서 8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치되었어도 마치 피를 토할 듯이 기침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고 상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려고 몸이 방어 모드로 들어갔지만 상처가 나고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회복되는데 좀 걸립니다. 항생제 연고나 상처 회복 촉진 연고를 발라도 하루 이틀 만에 짠 하고 상처가 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도 만져보면 알겠지만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가 되었더라도 이미 상처가 나버린 기관지나 상기도에 약을 넣어주더라도 예민해진 감각을 억누르기는 힘듭니다.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 그리고 넘어가는 콧물과 침에 의해서도 우리 기관지는 미친듯이 발광하며 기침을 만듭니다. 이러한 상처와 염증은 코로나 자체로 상기도를 자극하고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염증이 생겼을 때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을 때 매우 쉽게 생깁니다. 기침을 한다고 하면 몸 안에서 거친 공기가 밖으로 많이 나가고 목을 긁고 이로 인해서 상처가 생깁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나 설마 무증상자인가 이러지 말고 판정받은 즉시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 안에 코데날과 같은 계열의 약이 들어가 있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약을 보면 소염제와 기침 억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목 안의 염증만 잘 잡아도 코로나 이후 기침의 양상이 다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처방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스프레이 또는 가글, 프로폴리스를 추가하는 방식은 굉장히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관지 염증은 꽤 오래가고 신경 쓰이게 만들며 귀찮습니다. 그래서 소염작용, 염증을 없애는 약들을 추가적으로 복용한다면 목에 상처가 날 가능성을 좀 더 줄여줍니다. 추천되는 가글과 스프레이는 탄툰 모겐, 모겐파워, 베타딘 등등입니다. 탄툰과 같은 벤지다민 계열의 스프레이는 마취 기능과 염증을 잡는 효과가 있기에 추천됩니다. 목이 아픈 느낌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완치 이후에도 계속 장기침이 나오는 경우 약의 복용은 필요합니다. 최장 8주니 초기에 약을 안 드신다면 정말 2달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침들입니다. 추천되는 일반 약들로는 코프에스 시럽과 같은 종합적인 기침가리 약이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염 진통제인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와 함께 투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코프에스 시럽, 엔세이드 즉 브루펜 계열이고 플러스 맹문동탕을 함께 드시면 기관지 염증과 기침가리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코프에스 시럽에서 가장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기침가리 약이지만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는 게 중요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뒤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프에스 시럽이 코로나성 기침에 가장 적절하지만 지금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못 구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처방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일반 약을 구매하셔야 한다면 다른 대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데온 코프와 모드코프 이런 식의 목감기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정말 괜찮지만 성분을 보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 감기, 알러지 이럴 때 사용되는 약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알러지성인 부분에 사용되는데 민감해진 기관지는 알러지성 반응으로 히스타민에 의해 기관지 수축을 일으키고 장기침을 일으킵니다.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나뭇가지 모양이 바로 기관지입니다. 여기에 히스타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리즘과 같은 항히스타민제가 너무 과활성화된 기관지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기관지에는 H1 리셉터가 있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콧물 비염 알러지 약인 세트리즘과 로라타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라타딘보다는 세트리진이 좀 더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트리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트리진은 로라타딘보다 좀 더 졸리기에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비약들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목감기약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종합감기약을 기반으로 조합하는 것은 정말 추천되는 사항입니다. 종합감기약은 기침가리약인 구안의 배신과 덱스트로메토르파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콧물약인 항히스타민제, 클로르페니라민이 들어가 있죠. 원래 약을 권해드릴 때는 목감기면 목감기, 코감기면 코감기 약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효과도 더 좋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코프에스와 같은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종합감기약이 목감기약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종합감기약을 기본으로 조합하실 때는 종합감기약, 은교산, 그리고 엔세이드 계열의 소염진통제 이렇게 조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은교산, 못 본지 좀 됐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우실 경우 향성 파적황 같은 약을 배치하는 게 낫습니다.
음교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목 쪽 염증을 완화하는 영교와 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들로 기관지를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찬 공기를 안 쐬는 것, 그리고 건조한 공기를 안 마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관지를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글을 구매하기 어렵다면 소금물이라도 만드셔서 가글 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낫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꺾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안 걸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걸린다면 잘 대응하셔서 기침 덜하게 빠르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